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지가 눈앞이다. 구단 순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강원FC.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날아다니고 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응원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원FC의 26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날, 춘천에선 일찍부터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길게 늘어선 줄, 다들 어디 가세요? 김천전 응원 멀리서 하는데 응원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응원 갑니다. 토요일에 이제 휴가 내셨나 봐요. 네, 휴가 냈습니다. 강원FC. 그럼요, 휴가 내야죠. 나에게 또 하나의 심장? 강원FC가 좋다, 사모님이 좋다.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강원FC를 사랑하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괜찮나? 사모님이 저는 말 잘해라. 강원 FC가 지금 더 좋습니다. 안 섭섭합니다, 하나도. 그래요? 네. 오늘 경기 되게 중요한 경기예요. 그럼요, 저희가 승점 쌓아서 1등 가야죠. 현재 강원FC는 2위, 1위인 김천상무를 꺾으면 고지를 탈환하게 됩니다. 오늘 무조건 이기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했으니까 오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길까요? 네. FC 화이팅! 먼 길 마다 않고 원정 가는 팬들의 열정, 이들에게 올 시즌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춘천에서 열린 대구FC와의 5라운드에서 개막 5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승을 시작으로 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강원FC. 지난 4월 대구FC를 꺾으며 8위를 기록했던 강원FC는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며 순식간에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7년 만에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첫 만원 관중과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강원FC가 리그 선두권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26라운드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두 김천상무와의 승점은 단 2점 차. 오늘 밤 강원FC는 리그 1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멀리서나마 힘껏 응원할 수 있도록 춘천 MBC 광장에 야외 응원장이 마련됐습니다. 날도 더운데 강가에서 바깥 바람도 쐴 겸 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 지르러 나온 사람들. 기대되는 선수 있으세요? 양민혁이요. 우리 양민혁 선수가 3골 해트트릭 하고요. 양민혁 화이팅! 양민혁 화이팅! 아마 양민혁 선수 덕분에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예,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발굴하고 키워낸 고교생 축구 천재. 올 시즌 돌풍의 그로 떠오른 신의 양민혁 선수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4달 연속 수상하며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원FC 소속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해볼게요. 드디어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원FC 화이팅! 1등 가자! 초반부터 김천의 골문을 위협하는 강원, 기세가 좋습니다. 모두가 열띠게 응원하고 있을 때 혼자 입이 너무너무 바쁜 팬이 있었으니 저기 선생님 오늘 드시러 오셨나요? 먹으면서 응원하려고요. 네. 원래 스포츠는 같이 함께 응원해야 재밌어요. 집에서 혼자 보는 거나 어차피 운동장에 못 갈 때는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도 하셔야지 너무 드시기만 하면 좀 그렇죠.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요. 먹고 힘내서 응원하려고요. 암요, 응원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 35분 김천 김대원 선수가 골문을 노리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놀래라. 김대원. 하필 입대한 강원FC의 아들이라니. 야, 김대원 유니폼 다 내버리자. 야. 빨리 허리 묶어, 김대원 옷 입고. 아이고, 입고 와도 하필이면
이를 어쩌나? 오늘 옷 잘못 입고 왔어요. 오늘 지면 네. 아버님 책임. 네, 맞아요. 더 강원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강원 FC 화이팅! 아직 남은 시간은 많다. 팬들은 더욱 목청을 높여보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1분, 강원에 찾아온 찬스. 양민욱의 패스를 받아서 이상원 왼발 슛!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만회에 성공한 강원FC.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현재 스코어 1대1,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진 줄 알았는데 무승부 지금 해놔서 좋아요. 후반전에 어떨 것 같아요? 후반전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몰입도 깊어갑니다. 더욱 치열해진 후반전. 챔피언 너를 향한 사랑을 멜로디에 가득 담아 챔피언 너를 향한 사랑을 멜로디에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때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이상원. 길게 보물선을 그린 발리슛이 그대로 김천의 골망을 흔듭니다. 이상원 화이팅! 리그 1위 탈환이 선명해지는 순간 김천까지 원정 간 팬들도 신나고 춘천에서 열심히 응원한 팬들도 신납니다. 얼씨구나 좋다. 파도 한번 가자. 그렇게 경기 종료까지 이변 없이 강원FC가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겼다! 강원 화이팅! 1위! 아, 저 진짜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진짜 이대로 강원이 1위 지켜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같이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 같이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화이팅! 화이팅! 강원 FC 화이팅! 어느 해보다 빛나는 2024년 강원FC가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멋지게 활약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명안공주,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제 18대 임금인 현종과 명성왕후 사이의 셋째 딸이자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공주는 온 가족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공주로 유명한데요. 명안공주와 관련된 보물들이 전시되는 특별한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릉 오죽헌입니다. 오죽헌 안에 있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보물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답니다. 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공주 명안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명안공주 관련된 유물을 지금 소장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유물들을 이제 보존 처리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기획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명안공주를 향한 부모와 또 형제의 이 사랑을 통해서 왕실에서는 또 어떻게 이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관련된 이제 유물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아왔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라는 신분만 생각해봐도 여느 양가집 규수보다 훨씬 곱고 귀하게 자랐을 거라 추측할 수 있지만, 명안공주는 그 어떤 공주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명안공주는 이제 조선 제18대 왕이었던 현종의 막내 딸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 두 언니가 있었는데 두 언니가 1673년에 이제 4월과 8월 한 3개월 반 사이에 천연두로 모두 이제 한 해에 다 사망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딸로 이제 혼자 이렇게 남게 되니까 이제 부모의 그런 사랑과 또 뒤에 이제 현종에 이어서 왕이 되는 숙종이 이제 유일한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아꼈던 그런 동생이었고, 특별히 이제 몸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애착이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틋함을 넘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명안공주. 그렇다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녀와 관련된 보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는데요. 명안공주의 거처 공간인 명안궁 관련 고문서, 생활용품 등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25점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3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과 명안공주,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강릉하고 명안공주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인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이제 유물을 보시면서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이 이제 유물들을 이제 구입해 오시면서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총 45점의 이제 보물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강릉에도 이런 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전시회는 총 3부로 나눠 구성됐는데요. 1부 조선의 딸바보 현종과 명성황후, 2부 명안공주 바라기 숙종 그리고 가족, 마지막 3부는 보존과학이 지켜낸 명안공주입니다. 전시장을 쭉 둘러보면 명안공주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기억될 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누구라도 생명의 탄생은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조선의 임금과 왕비의 딸 사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태양아리와 태지석. 저기 이제 작은 이 항아리잖아요. 저기 안에다가 이제 태하고 태반을 이제 넣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안태의례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태를 관리하는 거를. 편안한 안자를 써서 이제 태를 편안하게 모시면 그 아이의 무병장수뿐만 아니고 나라의 번영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종이 딸의 이름을 적은 장명단자예요. 온희라고 적혀져 있는 게 명안공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왕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적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종 어필 관찰입니다. 아버지인 현종이 딸 명안공주에게 순 한글로 쓴 편지죠. 지금 남아있는 이제 현종과 명성하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한글 편지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제 보통 딸바보라고 표현하죠. 조선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현종과 명성황후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때도 동일하게 이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편지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숙종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여동생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이제 사실 조선 왕실에서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3번의 이 황국에 걸치면서 그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장희빈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본인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없이 많은 걸 주고 싶어 했던 오빠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실 남매는 아니었다. 동생에게 베푸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숙종. 명안공주 가래 등록은 이제 오빠가 이제 동생을 시집 보낼 때 쓴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건데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 결혼하기 위한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라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책이고요.
위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또 숙종이 이제 동생을 어떻게 아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동생은 이제 시집 보내게 돼야 되는데 집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1600칸 정도로 이게 보통 공주의 집터를 정해놨는데 왕이 명령한 데 가보니까 1800칸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실록 기사에도 보면 청나라에서 이제 고급 비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동생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기사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명안공주는 그 복록을 못다 누리고 23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숙종 13년 5월 공주가 죽자 숙종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슬퍼했고 열흘간 육식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예법으론 무척 이례적이었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건 공주와 관련한 보물들이 잘 보관돼 왔기 때문인데요.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보존 과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 처리해 많은 이들과 유물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것. 물론 당시와 똑같을 순 없지만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만큼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준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이러한 후세의 노력과 관심이 더해져 조선의 역사가 생생히 기억되고 유물이 잘 전해내릴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명안공주를 향한 이제 부모와 또 형제의 이제 사랑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명안공주. 받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귀한 자료가 있어 다행입니다. 지키려는 노력이 한몫 더했고요. 공주와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자료는 오는 9월 1일까지 전시된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향교에 아이들이 방문했는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 공간 향교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북적입니다. 이동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에서 왠지 모를 설렘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전통 체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한복에 다포를 살짝 걸쳐봤는데요. 지금 제가 온 이곳 원주의 역사와 예술이 서려 있는 향교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저의 전통 문화 체험기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전통 공간. 원주 향교가 친숙한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공간에서 전통 예술을 체험하는 시간. 그 특별한 전통 예술 체험기를 만나봅니다. 걸음마저 경건해지는 이곳. 향교에서 오늘 색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이죠. 배움의 소리가 그득한 것이 정말 그 옛날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인 거예요? 현재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종 판소리 한글로 재해석한 판소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판소리를 배우게 되나요? 저희가 익히 잘 알려진 5마당 판소리라고 흥부가, 춘향가, 수군가 등 이렇게 5마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익히 잘 알려진 대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판소리 스쿨은 고전 뮤지컬인 판소리 5마당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글로 재해석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향교에서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소리와 함께 속으로 장단을 맞춰봅니다. 우리 아이들 반응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저도 걱정했는데 너무 집중력이 좋고 아이들이 이게 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이게 감각이라든지 장단, 소리하는 이게 소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있는 순간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그게 같은데. 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 들었는데 8비트 랩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 수군가의 범 내려온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원곡으로 배울 텐데 언몰이라고 하는 5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장단이에요. 이렇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요거를 이제 우리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랩으로 이제 부르고 요즘 추세가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2분박 비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띠딩 띵 띠딩 띵 띵 띠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보기만 해도 신명나죠? 하나, 둘, 셋, 넷, 둘.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우리 전통음악 판소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수업하니 판소리를 아이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전통의 뮤지컬 판소리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여름 방학 추억으로 남겠죠. 판소리 수업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어서 또 다른 전통 문화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도 체험으로 차와 간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인사였습니다. 공수, 예래,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다도 시간으로서 차에 대해 차를 한 잔 마실 거예요. 차는 보시다시피 향교 한옥에 앉아 전통차를 즐기며 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아니, 수업하는데 우리 친구가 너무 잘 즐기고 있어가지고 아니 멀리서 왔다면서요. 용인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럼 원주는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원주요? 많이 가봤는데요? 여기가 원주예요. 혹시 오늘 한 거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같이 치웠잖아요. 이거 많이 생각나고. 다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을까요? 예전에 강릉에 살았는데 거기서 단오축제 갔는데 단오축제에서 약간 배웠었어요. 네, 오늘 판소리 배운 거는 어땠어요? 힘들었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무 잘해서 신기했어요. 네, 우리 문화체험안에서 즐거운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노래 한 구절 해볼까요? 시작!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향교 옆 전통문화교육원에선 또 다른 전통문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전통 자수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와 독도를 알리기 위해 원주 전통자수장 김기순 선생의 무궁화 자수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아름다운 오색 실로 한 땀 한 땀 장식한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시를 돌아봤는데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께서 원주 전통 자수장으로 지정되신 분이시라고요. 네. 작년에 제가 7월 14일자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자수장, 원주 전통 자수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전시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한 1년 전에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도안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할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나라부터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나라꽃 무궁화 색실로 피다를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나라꽃 무궁화가 네. 근데 그려져 있는 모습이 또 한반도를 연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30년이 넘는 긴 세월 전통자수의 명맥을 이어온 만큼 자랑스러운 제자도 많은데요.
네, 김기성 선생님께서 후학 양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또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한 작품들이 여기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이거 선생님이 직접 자수를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놓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과연 내가 이걸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감회가 새롭네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전통 문화의 계승에 대해서?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건 참 좋은 의미고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감정도 나 자신도 많이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감정과 이런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저희 전통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쭉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오색실로 수놓은 작품들로 우리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죠. 계승을 통해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우리의 전통.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좀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아주 재미나고 굉장히 삶의 풍족함을 더해줄 수 있는 이게 판소리는 우리 전통문화 한류의 사실은 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잊기 쉬운 우리의 전통 예술. 소중한 문화와 예술을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전통 예술을 여러분도 즐겨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셔도 돼요. 온 동네방네 화이팅! 흙과 물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움. 양구 백토를 이용해 만든 백자인데요. 조금 더 특별한 건 전통 방식 그대로 장작 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장작 가마는 실제로 불이 닿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변화가 크게 나와요. 불맛이 난다고. 장작가마에서 나온 작품들은 이 전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깊고 물 맑은 양구군 방사는 예로부터 백자의 고장인데요. 양구 백자의 산실로 자리 잡은 백토마을. 양구 백자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양구 백자를 좀 백토를 사용해서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연과 너무 딱 닿아 있다 보니까 제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이 양구 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축조한 장작가마에서 작품을 구워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마인데
명칭을 망생이 가마, 망댕이 가마라고도 부르는 그런 가마인데요. 이렇게 한 30cm 정도의 원추형의 흙 덩이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가마예요. 그래서 가마 내부에서 천정을 올려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자기 명장은 물론 현대 도예 작가로 활동하는 30명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도자기를 빚고 함께 연구하며 장작가마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쉽고 빠른 현대의 기술 대신 옛 선조들의 방식 그대로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자기들은 1차적으로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최대한 흙 속에 있는 성형된 흙 속에 있는 수분들을 다 증발시키는 건조 작업이 필요하고요. 건조가 다 되면 초벌구이라고 해서 뭐 낮으면 한 800도, 높으면 한 1000도 정도의 유약을 바르지 않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벌구이를 한 10시간 정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다 식혀서 그다음에 유약이라는 걸 발라요. 도자기를 더욱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약을 바른 다음 장작가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봉우리로 연결된 장작가마에는 30명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으로 가득 채워지는데요. 작품을 가마에 다 넣으면 나무를 넣을 좁은 구멍을 제외하고는 벽돌과 황토로 모든 공간을 막습니다. 가마에 불이 지펴지고 오랜 시간 나무를 떼며 작품이 구워지길 기다리는데요. 쉴 새 없이 장작을 넣어 가마의 온도를 무려 1300도로 올려줍니다. 고되기는 해도 일렁이는 가마의 불길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시간. 뭐 내가 1250도로 구워야지, 1300도로 구워야지 이런 거보다는요, 이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물에 입혀진 유약이 녹고 안 녹고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유약이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세워놨던 유약들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녹게 되거든요. 마무리를 시키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나무를 집어넣게 되고, 또 녹이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장작가마는 구워지게 되는 거예요. 유약이 다 녹으면 가마가 식을 때까지 설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충분하게 식혀야 돼요. 예를 들어 1250도까지 불을 뗐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 내일 이 시간에 이 가마를 만져도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이상을 충분하게 식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냉각 과정에서 빠르게 냉각이 되면 깨질 위험이 있어요. 완성된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뒤에는 흙을 빚고 도자기를 구우며 인내해온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마에서 뜨거운 불과 싸우며 멋진 모습으로 태어난 작품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특징들을 살린 양구 백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흔적, 온도의 차이 등 가마 안의 수많은 변수들이 작가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완성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작가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멋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작가마는 전통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당연하고 또 한적한 시골에서조차도 그 장작가마를 번조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장작가마들을 번조하기 위한 그 공간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백토마을에 적극적으로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의 장작가마들을 유치를 해서 그 가마들을 번조하고 번조된 작품들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면
다른 곳에서 가지지 못하는 좋은 강점이 되겠다. 이 작품의 제목은 흔적인데요. 저는 제 손이 지나간 흔적, 시간의 흔적, 그다음에 불이 지나간 흔적,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아주 미묘하게 보여지는 색감의 차이, 그다음에 불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장작가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느낌이니까요. 자연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흙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다기보다 자연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을 하고 작가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흙이거든요. 그래서 흙과 나와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흙이 타자가 되고 그 타자와 나와의 관계들을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유약을 사용해서 불길이 닿는 형상대로 이런 유약이 일정치 않게, 전기가마나 가스가마는 어느 정도 딱 계획한 대로, 디자인한 대로 나오는데 장작가마는 그냥 그 불의 자연스러운 그런 다임이나 아니면은 재 같은 게 날리면서 달라붙으면서 약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빛깔이 나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기랑 가스로 떼면 그때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깔끔함보다는 조금 요변이라고 해서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느낌이 아닌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색깔이거나. 불을 만난 흙은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옛 선조들의 지혜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전통 가마에서 구워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양구 백자입니다. 삼척시 대학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이곳에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자는 뜻으로 이름 붙인 함성에는 삼척 시민들이 직접 만든 갖가지 제품부터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생기 넘치는 거리지만 한때 낙후돼 찾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대학로. 대학로의 영광을 되찾은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곳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삼척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학로도 이곳의 작품이랍니다. 대학로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근 부분에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상당한 많은 변화를 일었고 또 도저히 거점 시설로 해서 새로운 시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정비가 돼서 18년도 당시에 여기 성내지구 모습하고 현재 성내지구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대학로는 삼척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랍니다. 공간에도 인생이 있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오래되기도 하고 오래된 공간들은 다시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전후가 많이 바뀐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일단 이 공간은 삼척시에 가장 먼저 생긴 도로였고요. 70년대, 80년대는 이곳이 팩션의 거리였어요. 예전엔 대학로 자리는 읍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에 맞게 지어진 이름 읍성 쉼터. 이 읍성 쉼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데요. 저는
타 지역에 사례관학을 올 때마다 이 공간을 많이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의 모든 설계는 주민분들이 해주셨어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 시계탑을 보시면 시계탑은 주민분들이 만남의 장소에 뭔가 시계탑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시계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 삼척에 실제로 제일 오래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기 집단으로 정착해 살던 지역이 여기였고, 그 역사적으로도 행정의 이제 중심이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뭘 다 완전히 밀어내고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있던 도로, 그 뭐 인도나 뒷골목 이런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또 뭔가 또 새로운 현대적인 모습이 가미된 이런 복합적인 그 재생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 청춘이라면 쉼없이 드나들던 삼척대학로. 그 화려했던 시절의 중심에는 금성 양화점이 있었습니다. 삼척 멋쟁이라면 누구나 들러봤을 이곳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기록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 안쪽은 이 어르신이 94세 어르신이 저 안쪽에서 구두를 만들고 본드를 붙이는 땜질방으로 조그만 쪽방이 2개가 있었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꿔서 저희 이 공간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보시면 이곳의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700걸레의 구두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다양한 마을 리빙 랩이라고 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리답게 지나간 추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추억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참여가 한몫했다는데요. 거리 한편에 놓인 화분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하고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화분들은요, 여기 불법 주차하시는 차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지라고 서로 의견을 서로 교류한 결과 끝에, 그러면 앞에 토분을 놔서 주정차를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토분을 놓기 시작했고, 내 가게 앞에 있는 토분은 본인들이 관리하자라고 해서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죠. 창업 준비부터 경영 실무까지 다양한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창업의 꿈을 꾸고 막 첫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멀리 나가야지만 이런 창업과 관련된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집 앞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년 창업가들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창업 모텔 모임이죠. 오래된 모텔을 리모델링해 사무실, 스튜디오, 전시실 등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배우고 또 일도 새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곳에 새내기 청년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한 광고,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 기업 역시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충 보다가 수명 먼저 모아놨고 이게 전체거든. 네트워킹이나 커넥션 같은 경우가 생길 텐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금 받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싼 가격에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 준비해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걸 준비하고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죠. 타 지역 출신인 황정하 감독은 벌써부터 삼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삼척에는 진짜 그 알려지지 않는 한국인조차도 모르는 이쁜 곳들이나 자연관이 너무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가지고 이거를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면은 이곳 솔직히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삼척.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